자, 오늘은 모처럼 이제 코스피가 상승,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하여서 2%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쯤 해가지고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을 하였죠. 금요일,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래서 일본의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금요일 있었는데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음, 예전에 있죠. 예전에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해가지고 어, 한번 시장이 크게 팍 빠진 충격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뜻은 일본도 좀 놀라가지고 이거 연장 미룬다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금리 인상 조심스럽게 인상을 하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금요일 잘 견뎠는데 하루 이제 괜찮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그러면은 이제 이상이 없느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늘 오전까지는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오전에 오늘이죠. 오전까지도 크게 문제 없이 이제 반등을 하였죠.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올라와서 약간은 이제 우려를 하였던 그러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벗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무슨 영향을 주느냐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일본이 이제 장기간 동안 저금리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죠. 은행에 돈 맡기면 돈 내고 맡겨야 됩니다. 한때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될 정도로 아주 이제 금리가 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 또 그 돈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제 다른 자산에 대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일본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그죠? 이전보다는 이제 비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금리가 비싸지니까 어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를 갚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일부를. 그러니까 이제 처분을 하면은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면서 종목을 이제 팔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별로 큰 우려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2% 이상 오늘 회복을 하면서 4,1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11월 달부터 이제 횡보 조정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번 눌림에서는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저점이 높아졌죠. 그래서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얼마나 반등을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 일단은 박스 상단권까지도 한번 오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언제쯤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의 모습에 그리고 이후에 상승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러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꾸 끊깁니까? 유튜브 쪽에서 끊기세요? 88TV는 괜찮으시고요. 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괜찮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좀 돌아섰다라는 것은 이제 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제 좀 더 상승을 해서 이제 종가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되도록이면 이제 높은 위치에서 종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더 좋은 것은 이제 신고가를 한번 만들고 피날레를 멋지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오늘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면과 또 약간 아쉬운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한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조정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죠? 거의 2달 가까이 조정인데 이제 이때쯤 되어지면은 이제 조정도 슬슬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코스피가 하락이 있었고 뭐 지난주는 일주일 내내 하락이죠. 하락이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은근히 매도가 나왔죠. 특히 이제 외국인에서의 매도가 은근히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도가 이제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는 것과 동시에 다량의 이제 매수 우위가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우위가 좀 비교적 큰 폭의 매수 우위가 보여야지 이제는 정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볼 때 상당히 오늘 매수가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오늘 1조 6천억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1조 6천억 하루 매수 규모가 1조 6천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국인 돈은 1조 1천억 이상의 그런 매수 우위를 나타내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1조 2천억 완전히 개인 쪽만 빼고요.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다 1조 이상의 그런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볼 때 마침내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신 이제 개인이 오늘 2조 6천억 이상 이제 매도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사실은 이제 좀 매수도 강하고 많이 올라서 내일은 살짝 누르겠습니다만은 이 매수 있죠. 모처럼 이렇게 물고 같은 그러한 매수 우위가 이제는 좀 이렇게 꾸준히 나와줘야 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일조 이상 이렇게 매수 우위가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이제는 매도가 확실히 줄고 또 양봉 나는 날은 또 다량의 매수 우위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단은 오늘은 그래도 다량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확실한 거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까요? 나아질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오늘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자, 아쉬운 점은 뭐냐고 하면은 역시 오늘 매수 우위가 강하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대부분이 역시 이제 반도체에 좀 쏠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6% 이상 상승을 하였고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뭐 3% 후반대 거의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이 두 종목이 역시 지수를 끄집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그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죠. 그러한 영향으로 일단은 뭐 이렇게 올라오기는 올랐는데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쪽보다는 사실은 이런 대규모 매수세가 새로운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좀 새로운 종목 있죠. 그러한 종목들을 좀 당겨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좀 못 미쳐요. 그래서 뭐 또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상당히 올라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였는데 뭐 완전히 신고가가 난다면 또 다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신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상승보다는 이 이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 두 종목이 지금 신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용이요 엄청 많아요. 그럼 여기 보면 신용시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에는 얼마 안 되는 걸로 나타나죠. 하이닉스가 0.3%밖에 안 되니까 작게 보이지만은 이 두 종목의 시총이 얼마나 큰데요. 그죠? 시총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 수치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신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 아무래도 신용이 많은 종목들이 또 이렇게 달려나가기는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는 좀 쉬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새로운 종목을 끌어올리고 거기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지수는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또 올라오는 종목들은 좀 있었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매수의 규모로 볼 때는 대형주들 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에도 오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뭐 자리 위치는 참 잘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유튜브 쪽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어떠세요? 스트리밍 상태가 좀 안 좋은가요? 음, 오늘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 참아주시고요. 녹화가 되니까 나중에 녹화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하네. 왜 스트리밍이 좀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죠? 오늘만 좀 참아주세요. 88TV 쪽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장은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좀 봅시다. 오늘 코스닥도 보면은 제법 상승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930포인트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너무 안 좋아요. 오늘 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왜 그렇지? 자,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상승이 있었죠. 뭐 양시장 다 상승이 있었는데, 네, 뭐 코스닥도 이번에 눌림에 대해서 사실 코스닥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살짝 신고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근처를 잘 지키면 좋은데 지난주에 역시 빠졌습니다. 역시 하락을 해서 그 하락이 아쉬웠는데 대신 반등을 강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회복을 다 해버렸죠. 그래서 안 빠지는 것이 좋으나 빠졌다면은 뭐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또 차선이 되어지는데 그만큼의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에서는 또 코스닥도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도 보면은 사실은 뭐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종목별의 장세에 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바이오도 일부 종목들 좀 움직였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일부 움직였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뭐 딱 이렇게 독보적으로 오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보이는 섹터에서 몇몇 종목들이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로봇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양 시장 다 이렇게 회복을 함으로써 이제 연말 있죠. 이제 연말에 보통 이제 연말 되어지면은 보통 그 배당 나기 위해 조금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 배당락만 이제 잘 지나간다면은 내년을 위해서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 뭐 내년으로 볼 준비는 잘 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꼭뭐 12월 달까지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기 배당 받으실 분 있죠? 아마 연말이기 때문에 배당에 관심 있는 분들,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뭐 종목에 따라서 이제 요즘은 배당락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통상적으로 볼 때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번 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도 금요일 있죠? 금요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장 종료되는 3시 반 이전에는 매수해서 계좌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종목이. 그래서 금요일까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월요일 날 배당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배당을 생각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매수를 하자.
그래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말 되면 이제 언제가 기준일이냐 그러한 날짜에 대한 관심 그 궁금증 가지고 있죠.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수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는 뭐 한 차례 이제 돌려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니까 뭐 내일은 오늘 상승했으니까 내일은 살포시 눌러줄 겁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많이 내려가지 않고 이제는 좀 지켜나가고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종목별로 볼 때는 자리를 너무 잘 잡았던데요. 종목들을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기 대형주들 있죠. 대형주들이 누가 하나 딱 이렇게 그 자리를 착 차지하고 선두에 나서서 달 돌진 앞으로 하면서 나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종목들을 볼 때는 3자리를 잘 잡았고 특히 그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 있죠.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좀 더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훨씬 더 상승하기 직전의 모습으로서 정말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종목들을 쭉 보았는데 뭐 당장 튀어나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종목들 상당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준비가 이제 잘 되어 온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어떤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개인들은 또 다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그 어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떤 이슈라든지 재료, 뉴스 이런 것에서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면은 오늘은 어떤 쪽에서 이제 좋아졌냐. 그러니까 아마 또 반도체에 관심을 또 가지게 되겠죠. 반도체. 그래서 미국의 그 마이크론 실적 좋은 것이 지난주에 이제 나왔고 제법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제법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거기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했으니까 또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려고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관심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들은 어떤 정보가 마땅치 않죠. 어디에서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정보를 캐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슈, 호재거리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는 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투자라는 것은 원리는 항상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역발상이라든지 대중과 반대편에서 생각하라 이란 이야기들 늘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역시 이제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는 그러한 섹터의 종목보다는 정말로 외롭고 좀 어려운 곳 있죠. 그러한 곳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방송 제목으로서 잡았습니다만 여러분 수익 원하시죠, 그죠? 수익 원하고 내년에도 이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탁월한 그러한 수익을 또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수익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수익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전망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어떤 긍정적이고 좀 미래 이런 좋은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죠.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은요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실적하고도 연관이 되어지고 실적이라는 부분을 늘 염두해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뭐 실적이 좋아졌다. 깜짝 실적이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한번 사볼까 주식이 실적이 좋다니까 주식이 오르겠지 하고 매수를 하였을 때 오히려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참 많죠, 그죠? 그러면서 참 이거 어떻게 실적은 좋다더니 왜 주식이 떨어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푸념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떤 좋은 것,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어떤 사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사인을 주니까 어때요? 우리는 더 안심하게 되죠. 안심하고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매수를 했을 때 과연 결과가 좋은 적이 과연 몇 번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의 비결이라 하면 어떨까요? 수익의 비결. 자, 수익의 비결이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좋지 않은 걸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수익을 원하면 우리는 고통을 사야 됩니다. 고통. 여러분 고통 사 보았습니까? 자, 고통을 사야 된다는 것은 늘 이해가 되어지는 면이죠. 그 주식 시장도 보세요. 우리가 언제 지금은 좀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사실상 올해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상당한 고통이었죠. 아우, 4월 달에 빠질 때 쎄했죠. 트럼프 관세 해가지고 이렇게 확 주식 시장이 흘러내리고 종목들이 빠질 때였대요. 굉장히 마음이 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느낌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참고는 있지만은,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주식을 팔고 매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슬아슬했죠. 야, 이거 지금 팔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는 나중에 큰 봉변당하는 거 아니냐. 진짜 뭐 돈이 확 이렇게 깎여서 날아가는 큰 화를 당하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단지 믿는 것은, 그죠? 이제 더 깨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견디고 있었는데 참 쫄깃쫄깃했죠 그때. 저도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지난 4월에 그런 자리는 되게 아슬했던 자리거든요. 그 반등을 해서 그렇지 여기를 깨고 내려갔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르고 나서 어때요? 오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거기는 쫄깃쫄깃하고 어렵고 늘 조마조마하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막 히스테리도 느끼고 하였지만은, 또 올라와 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어때요? 야, 여기가 샀더라면은 상당히 이제 기회가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볼 때 주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을 사야 됩니다. 고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년에 수익을 원한다면은 지금의 고통의 자리에서 있던 종목들, 그동안에 이렇게 헤매고 있던 종목들이 있죠. 아무도 그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매수하라면은 감히 매수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종목에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행동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매수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올해 뭐 인상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올라온 종목 보면은, 뭐 연초에는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왔으니까요. 조선주라고 하면은 올해는 하나오션이 연초에 참 인상적으로 올라왔죠. 자, 하나오션이 보시면은요, 이 연초부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금 상승한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수익 나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자,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간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상승이 보이는 이 구간은 어쩌면요, 결과로서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결과. 자, 그러면 결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전제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앞서서 전제는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올라가고 상승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 하나오션도 앞부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 고통이잖아요. 고통. 자, 내년에 수익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거 잘 보세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건지 오늘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내년도의 수익을 원한다면 고통을 사야 됩니다. 고통. 고통을 사야 결과로서 나중에 올라오는 거죠. 근데 다 이미 만들어지고 난 결과를 보고 매수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왜? 편하거든요. 설득이 되어지잖아요. 자, 오른 것을 보면요. 자, 이거 봐. 연초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만큼 올라왔잖아. 차트를 보니까 실제로 올라왔어요. 1년 연초만 하더라도 3만 원 근처에 있던 종목이 지금은 10만 원 이상 올라오니까 어때요? 한눈에 봐도 이해가 되어지죠. 그리고 설득이 되잖아요. 설득.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들. 심지어는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미국 조선 거의 다 쓰러졌다. 그래서 한국에 의존해야 되고 한국에 협력이 필요할 정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는 어때요? 앞으로 기회를 많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맹위를 떨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고 들었을 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이거 사도 되겠네. 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조선주에 대해서 고개를 가로젓고 야, 조선주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다 설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미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앞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결과인 것이지, 지금 결과가 나타나 버린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사야 된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고통을 사야 되는 거예요. 고통. 자, 그런데요. 이 고통을 살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고통을 사는 건데 그러면 사야 할 정도로 설득을 해줘, 납득을 시켜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납득되고 이해되는 거 중요시 여기니까. 근데 사실은요. 정말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설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설득이 도저히 되지가 않아요. 왜? 지금은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소식이라든지 뭐 지금 나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전망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나쁘지만은 좀 있어봐 이제 업황이 좋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황에 대해서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있을 텐데 그 수요가 어때요?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다, 좋아질 거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없고 심지어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그리고 더욱이 또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더 나빠 보이기까지 합니다. 늘 보면 암울하다 그러죠. 힘들다, 힘들다, 언제 봄이 올까? 참 힘들다, 고통의 그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한 뉴스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죠. 여러분에게 사세요라는 사면 사보세요, 사세요 하는 설득도 안 되고 자료도 없고 여러분이 설득할 만한 근거도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정말로 수익 많이 나는 종목은요, 오히려 처참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심지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적자가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그러한 종목들 고통이죠. 그러한 고통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대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해가지고요, 마냥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사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추세에 대해서 이제 전환이 나오는데 이 턴해서 돌쯤에서 도는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전혀 전망이 안 좋은 거죠. 실적도 안 좋고 그러한 종목이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위험한 것을 산다는 것은 보통 어떤 그 내공이라든지 보통의 용기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돈. 우리는 돈을 벌기를 원하지 잃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 잃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돈을 잃기 좋게 생겼다.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망하기 좋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오히려 그러한 것을 사야지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거라고요, 사실은. 역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역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기까지는 참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오션도 봅시다. 하나오션도요. 아유, 여기 징글징글 하잖아요. 여기 보면 거의 뭐 6개월 이상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종목 사가지고 6개월 안 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좀 짜증나죠. 아니, 종목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느냐? 좀 올라가고 올라가서 수익도 좀 만들어내고 그래도 뭐 좀 플러스 이렇게 살이 붙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고 때로는 이렇게 자꾸 후퇴해서 빠지기도 하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주식이 원래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감안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오션 보세요. 하나오션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봅시다. 여기도 6개월 이상 이렇게 별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사실은요. 하나오션이 크게 지금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아이고 이거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워. 하나오션은요. 저기 아시죠? 2007년 옛날에 2007년 그 조선주 상투 쳤던 자리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 가지고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에 흘러내렸죠. 근데 중간에 딱 보세요. 자본 감소하면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 1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진 적도 있잖아요. 아유, 여기서 걸려든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나마 상장 폐지 안 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자본 감소 이 보세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이 웬만한 종목 자본 감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처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겨우겨우 지나가지고 이제 견뎌서 풀리고 났더니 올라가지도 않아요. 보세요. 계속해서 그 바닥에서 횡보만 또 몇 년씩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니까 거의 뭐 몇 년입니까? 한 6년 가까이 때로는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어때요? 또 빠지고 또 빠지면서 6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을 사라고 하면 이게 설득이 되어지나요? 도저히 설득이 되어지지가 않죠. 물론 여기서 사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 사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추세라든지 어떤 시세의 원리로 볼 때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기 맨날 어느 정도 일정 가격 부분까지 오르면 다 곤두박질 쳐가지고 또 여기 보면 한 15,000원, 16,000원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늘 반복하다가 이 종목이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누르기는 누르는데 이제는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저점이. 추세에서 보면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저점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형태로 보면 이제 저점이 높아지긴 시작했는데 이때 그 작년이죠. 작년 초에 여러분 이 조선주에 대해서 꿈이 있었습니까? 전혀 꿈이 없었죠. 조선주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나요? 전혀 전망도 그런 것들이 없고 그죠? 조선주 언제 이게 좀 나아질까? 그러한 때였죠. 사실은 그럴 때가 좋기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으로 보면 최저점이었으니까. 저점이고 상승이 이제 만들어진 데 대한 저점이었으니까 사실은 거기가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 하나 어때요? 조선주가 좋아질 거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전망도 좋지 않고 오직 하나 저점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 믿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보여졌지만은 또 바로 오르지는 않았죠. 바로 오르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무려 6개월 가까이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횡보. 횡보는 했지만 이제 또 어때요? 또 이렇게 가격이 이제 더 내려가지 않으니까 또 한번 여기 앞에 대해서 저점이 또 높아진 거죠. 높아졌긴 하지만은 또 보면은 지루함의 연속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사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라면 잘 안 사고 싶죠, 그죠? 도저히 매수할 그러한 어떤 판단, 용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샀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샀으면 신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초서라고 보초서면 어때요? 되게 짜증 내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냐면서. 근데 이 주식이 어떻습니까? 그냥 횡보만 하나요? 때로는 또 푹 빠져가지고 놀래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오션도 마지막이 어때요? 또 한번 놀래키면서 또 올라갔죠. 여기. 또 오르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곱상하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 점잖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왜 이 오를 거면서 여기 상승함이 이렇게 올라갈 거면서 왜 뒤로 빼냐고요. 그죠? 너무 짜증나잖아요. 놀래기 싫이. 근데 주식은 이러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고통이지 않습니까? 고통. 그래서 이 고통, 아이고 이 고통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고통 짜증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루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고통을 기꺼이 매수해 가지고 그 뒤에 또 약간은 고통이 더 따라오죠. 매수했다 그래서 바로 올려주는 것은 아니니까. 뭐 여기서도 상승이 나왔지만은 또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또 나름대로 여기 고통을 주잖아요. 한 달 동안 팽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이 고통을 사야 나중에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요. 좋은 걸 사면 안 돼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이 그래도 뭐 좀 전망이라도 좋은 것이 있고 그리고 뭐 좀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거기에 기대어서 주식을 사는 건데 그런 것도 없다. 야 이거 내 돈인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걸 사라고 안 사지죠. 도저히 안 사지죠.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이 어떤 방향성이 나온다든지 방향이 나온다면 어떤 수렴이 되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꺼이 뛰어들 수가 있어야죠. 거기에 뛰어들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례는 너무너무 많죠. 뭐 굳이 뭐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하나오션도 되게 고통을 받다가 이제서야 몇 년씩 고통을 받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오션이 그러하였고 그리고요 그런 종목들 참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뒤에 올랐던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것들도 이제 4월 달에 잘 올랐잖아요. 자, 미래에셋증권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는 올라온 거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답답해 하죠. 상당히 답답해 하죠.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지? 자,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방향이 나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2년이나 그렇게 크게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2년 동안에 어떤 가시적으로 이렇게 또렷한 상승이라든지 어떤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어떤 상승이 나오는 것 그런 거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사고 싶지가 않다고요. 도저히 사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올라오는 것도 보시면은 찔끔찔끔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냥 또 다 깎아먹고 내려가고 또 찔끔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또 팍 파고 내려가고 하니까 되게 성가시잖아요. 도저히 사고 싶지 않고. 아니 여기 보세요. 주식 시장도 그때 어려웠죠. 2023년, 24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주식 시장이 어렵고 정말로 뭐 낙담이죠. 이때는 생각나세요, 여러분? 도저히 어떤 기대라고는 할 수 없는 얼마나 그랬냐면 전 세계는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만 못 가고 있었잖아요. 주식시장. 그래서 어땠습니까? 오죽했으면 국장을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서학 개미 투자 그때 막 유행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을 사야지 무슨 한국 주식을 사가지고 뭔 투자를 한다고 막 그럴 때였잖아요. 최악인 상태. 그 증권주는 더 그렇겠죠. 아니 주식 시장이 엉망인데 주식 증권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오를 수가 없죠. 오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여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 보면은 추세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추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어, 비록 재미는 없었지만은 힘들었지만은 이때부터는 이제 추세가 나오는 24년도 하반기부터는 나름대로 이제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당장 살려고 하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증권주 사라 하면은 아니 지금 무슨 증권주를 사란 말이냐. 이렇게 주식 시장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면 사야 되는 근거를 대봐.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물론 뒤에 좋아졌지만 이 당시에는 주식 시장이 좋아질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실적이 개선이 뚜렷이 보였습니까? 이때 아니거든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좋은 어떤 증거를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증거라고 하면 오로지 추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추세가 전환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의 큰 방향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사봅시다면은 되게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차트 하나 보고 조금 네가 보기에 이렇게 추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뭐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믿고 내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름대로 근거는 있었죠. 마냥 하락하고 있는 고통을 산 것은 아니고 고통은 고통인데 뭔가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뭔가 변화가 보인다 시작하는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만 믿고 산 거예요. 증거는 없습니다. 뭐 실적 개선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오로지 방향이 이제 나타나는 거 하나,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나타나는 가능성 그거 하나만 믿고 샀는데 나중에 어때요? 4월 달이 되어지고 4월 달도 어려웠죠? 4월 달이 되어지고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주식 갑자기 증권주들이 여기서 펄펄 날아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오직 그거 하나 산 거밖에 없거든요. 그 우리 고통 산 거예요. 이때 고통을 매수한 겁니다. 고통을 매수하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한다면요. 늘 자꾸 좋은 것만 찾아다니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전망이 있고 주식이 그래도 좀 올라온 거 보여줘야지. 그리고 어떤 전망이 좋을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기대어서 사는 거지. 그것도 없는데 사라고. 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증거 바라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좋은 증거 있죠. 확실한 증거. 바닥에서는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설득시킬 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치고 봐도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수익이 나더라. 자, 그래서 뭐 수익이 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아 맨날 늦게 들어가고 내가 사고 나면 이미 다 올라가지고 쉬고 있고 안 가고 있고 깝깝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한 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이 수익을 만들기를 원하시면은요, 고통을 사보세요. 좋은 것을 살 게 아니라 옆에 친구들이 보니까 이거 이런 정보가 있대. 이런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거 좋아진대. 그런 거 사면 안 되죠. 반도체도 여기 11월 달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많이 샀잖아요. 다 AI 앞으로 AI 시대야 AI 하면서 반도체 하면서 샀잖아요. 근데 11월 달 이후로는 물론 뭐 10월 달에도 잠시 오르고 그랬지만은 그 이후로는 별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죠. 그래서 반도체도 그 전에 샀어야죠. 그 전에 고통이 있을 때, 전망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샀어야죠. 자, 그래서 주식은요, 철저히 고통을 사는 사업입니다. 그게 맞아요. 고통을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격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망이 좋은 것은 어디인가는 틀렸다. 최악인 것은 어디인가? 전망이 최악인 것은 어디인가? 그것이 맞는 것이지. 전망이 좋은 것은 어디인 것이냐? 그것은 틀렸다는 거죠. 유튜브가 안 돼요? 오늘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늘은요 유튜브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안타깝게도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88TV에서 보시고 아니면 나중에 녹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스트리밍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이 건너오시네 이쪽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사야 된다. 주식은 뭐다? 고통을 매수해서 고통의 사업입니다. 남이 좋아하지 않고 남이 버리는 그러한 고통의 종목을 사가지고 우리는 잘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수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얻어가는 것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좋은 것만 사러 가면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과일로 비유하면 주식은 감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감 아시죠? 감. 감 그 좀 덜 익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떨죠. 먹으면 떨죠. 엄청 떨고 맛없거든요. 근데 그 떫은 감을 사와야 되잖아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숙성시키고 있으면 이제 홍시가 되어지죠. 달달한 홍시가 되어지죠. 그래서 떫은 감을 사와가지고 잘 가지고 있어야지 달달한 홍시가 되지. 이미 다 익어버린 홍시 가지고 오면 어떻습니까? 잘 가져오면 이제 다 터져버리고 짓 물러가지고 먹을 거 없잖아요. 막 벌레나 날아들고 그죠? 잘 익은 홍시 가져와봐야 별로 먹을 거 없다고요. 다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떫은 감을 사야 됩니다. 떫은 감. 떫은 감을 사와가지고요. 잘 가지고 있어야지 익어서 달달해지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통을 사야 됩니다. 고통의 종목.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종목을 보니까요. 그동안 고통을 받고 이렇게 힘들었던 종목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싹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요. 뭐 설득하고 이렇게 설명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방향 하나 바뀌고 있더라. 그거 우리가 보는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어떤 긍정적인 소리 어디에서 좋은 정보 없나 그런 거 찾아 들지 말고 정보는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보고 판단하는 정보가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정보를 캡니까? 바로 차트 속에서 캐죠. 물론 뭐 기업 분석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안에서의 차트 종목이죠. 종목 차트 속에서 이제 캐어나야 그거든요. 근데 화려한 차트 말고요. 뭔가 정답이 보이는 그러한 차트 말고 고통을 받은 차트. 고통 속에 있던 종목. 그런데 그런 종목이 스물스물 갑자기 탁 튀어오르는 것도 아니죠.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러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런 종목을 사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이 이제 그만큼 붙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그 원리는 알지만은 그것을 살 때는요 늘 좀 찝찝합니다. 아무리 주식 투자를 많이 한 사람도요 이 주식이라는 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살 때 찝찝한 마음으로 사요. 아 이거 사도 되나? 좀 게으름직하다. 근데 그렇게 불안하고 게으름직하고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산 것은 잘 가요 나중에. 근데 아 이거는 확실하다. 비교적 그 고민 없이 쉽게 산 종목은 어때요? 잘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게 산 종목은 잘 올라가고 많이 산 종목은 안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어지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어때요? 시기상의 마무리고 연도상의 마무리지만은 지금 이미 스타트가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26년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26년의 성과를 잘 만들려고 하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바로 고통의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동안에 고통받은 종목,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한 종목을 사야지 수익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거 보세요.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뭐 여기에 지금 뭐 잘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전망이 좋은 그런 뉴스가 나오나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방향 하나만 보고 산 겁니다. 이제 조종을 끝내고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 사보자.
방향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보자 했더니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인기 종목이 아닙니다. 인기가 있고 설득되어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서 상승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 사야죠. 그죠? 우리가 잘 공략을 했어요. 잘 공략을 했는데 비교적 이렇게 올랐는데 요즘 오르는 종목들 보면 다 이런 겁니다. 설득이 안 되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엉뚱한 곳에서 봐야지 설득되어지고 뉴스 많이 나오고 이해되어지는 종목 사면요 돈이 안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은 이러한 종목들을 잘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좀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유 나는 이런 종목을 그렇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내가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투자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나 아직 그 정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뭐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겠죠. 88TV에서 12월 30일까지 어, 그 이벤트가 진행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여기 참고하시고요. 88TV 여기 이벤트 특강란에 가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날짜도 더 많이 넣어드리고 이렇게 혜택을 드리니까 주식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종목도 맞는 지금 고통인데 나중에 좋아질 종목 있죠. 이런 것들도 좀 담고 이렇게 준비를 같이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시간이 다 되었고요. 자 이제 좀 중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모처럼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시작하니까 나아지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아질 때는 어때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집중을 하시되 고통을 사서 내년에는 성과를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목요일이 이제 그 휴일이거든요. 휴일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진행이 안 될 거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전에 방송 있으니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